사실 우리 아티스토크가 재밌으려면은 사실은 우리 프론트에 계신 우리 게스트들께서 좀 질문을 좀 많이 해주시고, 저희가 지금 질문 시간 제가 2번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일단 마지막에 질문 한번 잡고 있고, 제가 요 다음 질문 끝나고 다시 또 한번 질문의 기회를 드릴 테니까, 혹시라도 요거 한번 물어봐야지라고 생각하신 분이 계셨으면은, 친분이 있더라도 사실은 이렇게 작가로서 이런 자리에서 한번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회를 일단 제가 드리겠다는 거였고요. 사실 나는 오늘 사실 이 자리에 사진이 사실은 일반적인 사진은 아닙니다, 분명히. 사실 이제 사진가들은 이제 장노출이라고 또 표현을 하지요. 장노출이라면 길게 노출을 준다. 카메라가 빛을 받아들이는 시간을 좀 더 길게 준다는 건데, 주석은 괜찮으시면은 요 뭐 주변 대표작 중에서든 아니면 어떤 작품을 가지고 장노출 사진 기법에 대한 약간의 어떤 좀 뭐 얘기를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글쎄, 뭐 장노출 사진 어떻게 하면 잘 하는가는 건데, 결국은 기본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일단은 장노출 잘 하려면 삼각대를 튼튼하게 잘 세울 줄 알아요. 이건 정말 농담이 아니고 정말 그래요. 제가 이 작업을 하는 날들은 보면 이게 굉장히 파도가 센 날만 작업이 가능합니다. 뭐 평소에 파도가 잔잔할 때도 작업을 할 수는 있지만, 예를 들면 저런 어떤 이 바다에 바위가 있는데 파도가 높아서 저거를 타고 넘어가는 정도의 높이에 파도가 있어야지 이 그라데이션이 생깁니다. 마치 먹번짐 같은 그라데이션. 그러니까 높은 부분은 겉으로 드러날 때가 많고, 낮은 부분은 늘 파도의 포말에 이렇게 묻히게 되니까 위에서부터 짙은 색부터 먹번짐처럼 이렇게 아래로 내려올수록 이렇게 흐려지는 그런 그라데이션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파도가 높으려면 바람이 되게 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비가 오는 경우도 있어요. 날이 흐린 날은 대부분 보면, 날이 흐리거나 구전 날은 파도가 대부분 높아요. 근데 바람도 아주 세고요. 그러니까 그런데다가 이제 이 생각보다 여기에 보시는 이 바위 같은 게 되게 산처럼 커 보이지만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망원 렌즈를 쓸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 삼각대를 받쳐놓고 거기에다 이렇게 뭐 납덩어리도 올리기도 하고, 삼각대를 2단 이상 뽑을 수가 없어요. 바람이 너무 세가지고. 그래서 이 삼각대를 어떻게 잘 세우느냐, 잘 세워서 흔들리지 않게 하느냐가 가장 관건인 것 같아요. 정말 기본적인 얘기 같은데, 그리고 뭐 저는 다른 장르처럼 별로 안 해봤어요. 그리고 저는 좀 기계적인 거 잘 몰라요, 사실은. 그냥 제가 아는 것만 그냥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이렇게 특히 바다에서 장노출을 할 때는 아무래도 이제 파도가 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눈에는 안 보이는데 아주 미세한 물방울, 분무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게 되게 많이 생겨요. 그래서 뭐 한 1, 2분 정도는 그래도 뭐 괜찮은데, 한 5분 이상 할 때는 이렇게 앞에 렌즈를 보면 미세한 물방울이 막 숨겨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카메라가 흔들리지 않게 이렇게 중간중간 닦아줘야 됩니다. 한 20분 정도 할 때는. 그런 어떤 것들만 좀 주의하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거는 뭐 그냥 아마추어들도 뭐 초보자도 다 아는 얘기지만, 이렇게 장노출할 때는 카메라 이렇게 검은 천으로 세워놔야 되는 건 아시죠? 빛이 안 들어가게. 그거 외에는 별로 그렇게. 그리고 뭐 이 작업에 대한 걸로 제가 북한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뭐 제가 강의할 때도 늘 얘기를 하지만, 항상 사람의 눈으로 보지 말고 카메라의 눈으로 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장노출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장노출 카메라의 눈으로 봐야지 미리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사진 같은 경우도 보면, 그냥 이런 파도가 없을 때는 눈으로 보면 이런 모양이 산 모양도 나오지도 않아요. 근데 장노출의 눈으로 이렇게 보면, 여기에서 이렇게 포말이 생기면 앞뒤 사이에 포말이 끼겠구나. 예를 들면 뭐 저런 것들도 마찬가지. 첫 번째 사진 같은 경우에도 눈으로 보면 그냥 파도가 없을 때는 그냥 바위 덩어리일 뿐인데, 자세하게 관찰을 해보면 앞뒤 간격이 있잖아요. 앞에 있는 바위랑 뒤에 있는 바위 간격. 그게 이제 파도가 낮을 때는 그냥 같은 바위로 보이기 때문에 잘 안 보이거든요. 근데 장노출의 눈으로 보면
파도가 저 바위를 덮으면 여기에 포말이 일어날 것이고 앞에 있는 바위 사이에 하얀 포말이 끼니까 마치 능선처럼 보이겠다라든가. 그래서 항상 이 장노출을 할 때는 사람의 눈으로 순간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장노출의 눈으로 보고 미리 이제 예측을 할 수 있어야지 그런 작업이 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별것도 아닌데 너무 잘난 척을 근데 이런 그 설명에 덧붙인다면은 언론에 보도된 거에 같으면 보면 주로 이런 작품들이 이제 태풍이 올 때나 아주 거센 바람 불 때 바닷가에 가서 작업을 했다라고 하시는데 그게 참 쉽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보통 어릴 때 바닷가에 살아도 엄마가 태풍 올 때면 꼼짝 말고 집 안에 있으라고 그러는데 굳이 그때 그렇게 나가서 찍어야 되는 겁니까 이게? 그게 사실은 이게 뭔가 이렇게 포트폴리오 같은 작업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 중에 하나가 가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거 보면 우리 정분기 작가님은 타고난 복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게 동해 바다, 서해는 이런 그림이 안 나오거든요. 우연히 인기를 한 번 했는데 하고 나니까 이게 꼭지를 채우긴 채워야 되는데 사실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야, 이거 계속 차 타고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것도 이제 간다고 반드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하루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너무 힘들다. 그래서 이 고성에서부터 이렇게 부산까지 울산까지 계속 내려가면서 해안선으로만 계속 갔어요. 하루 그냥 파도가 별로 없는 날이었는데 그래가지고 계속 체크를 한 거야. 요즘에 이제 내비에 포인트 찍고 요 바위는 파도가 높으면 재미있겠다. 이렇게 체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일기예보를 보고 여기에 뭐 오늘 파도 풍랑주의보가 있다 그러면 고지게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말이 그렇지 이걸 하려면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이에요. 또 보면 이상하게 또 여기 가면 파도가 오늘 높을 텐데 여기 가야 되는데 싶은 날은 괜히 평소에 강의도 없다가 갑자기 또 강의 요청이 들어오기도 하면 우리 같은 또 생계형 작가들은 어떻게 해요? 또 돈 버니까 강의부터 해야 되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한 3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하고 싶은 작업들이 있는데 그건 또 다음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추천할 만한 장노출 장소 칠봉국도나 뭐 지금 말씀하셨던 강릉 경포에서 이렇게 포항 울산까지 봤을 때 어느 정도를 한번 추천하고 싶습니까? 만약에 예를 들면 이런 흑백으로 수묵화 같은 분위기를 내려면 이게 보니까요, 이렇게 다녀보니까 이 울산서부터 이렇게 고성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이게 남쪽이 바위 색깔이 더 짙어요. 저쪽 위로 올라가면 굉장히 바위 색깔이 좀 이렇게 뭐랄까 주황색이라 그럴까. 그런데 이쪽에 내려오면 특히 여기 이제 경주 양남 주상절 있잖아요. 그런 데가 좋더라고요. 그런 데가 보면 바위 색깔이 새카매요. 그래가지고 포말이 막 이렇게 계속 덮치면 이게 그라데이션이 굉장히 예쁘게 생기는데 이 바위 색깔이 너무 밝으면 이 바위가 너무 희게 나와요. 그래서 어떤 이런 먹번짐 같은 이런 효과가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 경주 양남 주상절 사진이 여기 많이 있어요. 이것도 거기서 찍은 거죠. 그리고 이것도 책편지도 거기서 찍은 거고, 저기 하늘색으로 된 거 저 가운데 것도 거기서 찍은 거고요. 그렇게 그리고 저기 제가 백두산 천지 같다고 이렇게 했던 저것도 거기서 찍은 거고, 바위가 색깔이 검을수록 이 장노출하면 그 맛이 나더라고요. 참고로 아시겠지만 경주 주상절리는 좀 사진가들한테 사실 조금 위험합니다. 혹시라도 오늘 이 토크 듣고 그냥 멋모르고 폭풍 오는 날 갔다가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사실은 거기가 맞아요, 굉장히 작업을 하다 보면은 조금 이제 앵글을 바꾸고 싶다 보면 조금 더 들어가고 싶어지는 그런 곳이라서 정말 예쁜데 예쁘면 참 저 가시가 있다는 얘기처럼 주상절리는 좀 조심해야 될 곳이 아닌가. 자, 요쯤에서 한번 그래도 혹시 프론트에 자, 주기중 작가한테 오케이 이 시간 기다렸다 하면서 좀 질문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은 지금 단약이 뭐 어떤 질문도 좋습니다. 질문하시고 싶은 분이 있으십니까? 질문꾼이 원래 지난번 이쪽에 계셨었는데 오늘 그분이 안 오셨습니다. 제가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그 작가님 만나기 전에 정보를 잘 몰라서 얘기를 되게 많이 부르시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함을 내려주시는데 제가 이렇게 저도 이제 네이버를 검색해서 작가님의 책이 나왔어요. 저는
문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글에 상당히 많이 끌리고 글을 보고 사랑에 빠지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작가님의 글을 보고 되게 비록 그 이전에 그 신문사에서 이렇게 글을 쓰셨지만 사진을 예술을 하시면서 이렇게 글을 너무 이렇게 힘있게 힘은 아마 그 경력에서 나오셨을 거라 생각하고 그리고 여유도 한때 경비하셔가지고 진짜 꼭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계속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제 경우는 예술을 잘 이런 그 사진 예술을 모르기 때문에 사진을 찍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보통 하는데 SNS 올리고 그러면 사진 작가님은 작가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씩 자신의 이야기를 이렇게 사진을 펼쳐내고 주시더라고요. 간간히 시도 적으시고 그리고 간간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시까지 이렇게 소개도 해주시고 거기에서 많은 감동을 느껴서 오늘 꼭 한번 만나 뵙고 제가 사인을 받을 수 있다면 한번 받고 가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스노클 같은 이런 그림을 보면서 저는 먼 산에서 산까지를 마셔가지고 혹은 드론이나 이런 거 찍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상상력이 깨질까 사진을 많이 구경하려고 여기서 보려고요. 그 내용도 안 보고 왔는데 산이 있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바다에서 하늘에서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이렇게 사진을 찍으셨더라고요. 바다에서 하늘을 바라보고 싶은 그 시선은 어떤 느낌일까? 왜 바다에서 하늘을 찍고 싶었을까? 하늘 모양을 한 그런 게 되게 궁금했습니다. 우주를 보여주고 싶으신 건가? 이게 바다에서 하늘 끝까지 어떤 감격을 다 담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인상 깊었고 사진 하나하나 기회가 된다면 스토리도 한번 듣고 싶은 생각입니다. 이 작품 사신다는 얘기입니까? 사인을 받고 싶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작품 뒤에 사인 다 돼 있어요. 제가 그 작가부터 얘기 안 붙어 있는데 그 물멍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연히 이렇게 파도가 막 이렇게 치는 걸 보다 보니까 이게 갑자기 운해라는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이 한자라는 게 보면 굉장히 문학적인 단어인 것 같아요. 운해, 구름 바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사진을 장노출로 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산하고 비슷한 모양이 나오는데 그래서 어떤 뭐라 그럴까 태초에는 산하고 바다는 거의 한 몸이었잖아요. 한 몸이었는데 이제 지각 변동이 일어나서 이제 높은 곳은 산이 되고 낮은 곳은 바다가 됐잖아요. 결국에는 산은 물 빠진 바다고 바다는 물 찬 산이다. 뭐 그런 이제 개념 같은 걸 갖게 됐고요. 그래서 아까 그 영감을 어디서 얻는가 말씀을 하셨는데 육사시에 보면 그런 귀절이 나옵니다. 모든 산들이 바다를 모든 산들이 바다를 연모에 휘달릴 때 그런 표현들. 그래서 어떤 산과 바다는 결국 한 몸이다. 그런 것들을 한번 이미지로 한번 보여주면 재미있겠다. 그래서 이 작업을 시도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 이제 어떤 그 파도도 웨이브고 산도 보면 능선 같은 경우 웨이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웨이브라는 이런 패턴에 또 주목을 하다 보니까 주목이 되다 보니까 이 웨이브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유체의 패턴이잖아요. 물이라든가 공기라든가 이런 것들. 그런데 또 이렇게 수론이라든가 뭐 저기에도 파도 같은 패턴이 있습니다. 이 눈이라든가 이런 사막 모래 같은 건 고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유체적인 성격 있잖아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저런 어떤 눈밭이라든가 사막에도 저런 어떤 유체의 패턴들이 생긴다. 그래서 이제 크게는 이제 웨이브의 패턴을 가지고 작업을 하고 싶었던 것이고 오늘 이 전시는 이제 주로 이제 산과 바다에 대한 패턴의 얘기 그런 쪽으로 접근해 봤습니다. 그런 패턴이라고 하면 예? 그런 패턴이라고 하면 제가 잘 몰라서 그런 패턴이라고 하면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자연의 프랙탈 예, 일종의 프랙탈 같은 거죠. 예. 제가
이 산소화로 풍경 사진은 네. 사진 그리고 거짓말인가? 네. 프랙탈에 대해서 내가 써놓은 게 아마 네, 있을 네, 거예요. 네. 예. 여기 있죠, 저도. 예. 역시 문학 전공 교수님답게 참 질문이 재밌습니다. 네. 문학 전공하셨어요. 네, 네. 굉장히 문학. 굉장히 예리해가지고 들으면서 굉장히 이거 어떻게 대답해야 되나. 우리 때 클래스가 좋습니다. 고박 갤러리가 뭐 최소한 큐레이터가 뭐 최소 예술 경영학 박사의 뭐 유학파의 뭐 질문자가 뭐 신라대 교수님이시고 이런데 자 또 혹시 누구 질문 있으시면은 편안하게 네. 네, 안녕하세요. 김해에서 온 손재난인데요. 그 쌤께서 작품을 쭉 설명해 주셨거든요. 아까 제가 질문을 못했던 건 요 앞에 있는 두 작품 두 개는 프레임이 붉은색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냥 어떤 뚝배기지만은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 뭐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프레임 자체에서. 그래서 했는데 아까 얼핏 설명을 다른 분한테 설명을 들었는데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자세히 저 프레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큰 의미 없어요. 예뻐서. 이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번에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서예가 한 분이 계셨어요. 순화동천이라고 한길사에서 운영하는 북카페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 전시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 서예가가 전시를 했는데, 이 서예 글씨를 써가지고 이런 식의 판넬을 해가지고, 보통 서예를 하면 족자에다가 하거나 액자에다 하잖아요. 이런 판넬에다 해가지고 두껍게 해가지고 이렇게 비단을 뭐 빨간색도 붙이고 파란색도 붙이고 노란색도 붙이고 했는데 굉장히 좀 현대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그 세 번째 전시 인사동에서 했던 산수라는 이 전시에서 이거 괜찮겠다 싶어서 이제 이 빨간색으로 또 한번 해보자 싶었는데 이게 뭐라 그럴까요? 이번 전시에 사실은 이게 모든 액자들을 좀 크게 만들면 다 이렇게 빨갛게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뭔가 좀 산뜻하면서도 좀 정신이 번쩍 드는 뭐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아서 네. 아무래도 대답을 하고 보니까 별로 논리적인 설득력이 없는 요 그 일종 오방색 컬러의 요 컬러가 외교부에 가면은 여기 이 훨씬 더 큰 작품 사이즈로 걸려 있다는데 사실은 저희가 이제 이 전시 기획을 하면서 주기중장님을 참 모시고 싶은데 사실 서울서 부산까지 왕복 사실 원래 갤러리가 부담해야 되거든요. 그 아트 트랜스랑 무진동 차량비 이런 건데 저희가 아직까지 사정이 그러다 보니까 그냥 당신 차로 오세요 해서 큰 작품이 없습니다. 예, 좀 그 부분은 좀 저희가 사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원래는 좀 1m 다시 뭐 이렇게 좀 큰 규격의 작품들로 사실은 여러분들 보시기에 조금 답답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작품이 조금 더 컸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기대가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개인 승용차로 이제 운송을 하다 보니까 사실 커야 될 작품들이 좀 크지 못한 좀 아쉬움은 있고 또 지금처럼 오방색 프레임이 이제 제대로 좀 화이트 바탕에 했을 때 이게 이제 그 사진 쪽에서 액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잘 저렇게 하지 않는데 인사동인가 그 서구 저기 표구하는 표구하는 쪽에서 이제 저렇게 일종 비단띠 맞습니까? 예, 비단 색깔 변하지 않는 비단띠로 작업했는데 이번 작품 막상 대필하고 보니까 상당히 조금 고급진 느낌이 있습니다. 조금 고급진 느낌. 저도 한번 붉은 아우라가 여기서 보면은 붉은 아우라가 있어요. 저 사진 중이고 굉장히 좀 인상적이어서. 예. 그래서 저도 다음에 한번 전시할 일이 있으면 한번 이렇게 한번 조사를 해볼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또 혹시 누구 질문하고 싶으신 분 있습니까? 생각하셨다가 이 다음에 또 질문 기회를 드릴 테니까.